겉보기엔 평범한 기술 제휴처럼 보였어요. 일본의 대형 기술 회사가 한국의 한 소규모 로봇 기술 업체와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는 흔히 있을 법한 협업이었죠. 하지만 때때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세상을 뒤흔들 비밀을 감추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일본 측 수석 엔지니어 타카무라 히로시 씨가 한국팀의 작업물을 줘서 섞인 웃음과 함께 가볍게 무시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싼 맛에 만든 복제품 수준이군.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죠. 알고나 있었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 몰랐던 겁니다. 그로부터 몇 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충격이라는 단어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단순한 기술 공유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타카무라 씨가 한평생 쌓아온 기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기술 강국과 약국이라는 고정관념을 뿌리부터 뒤흔들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놀라운 건 단지 놀라운 기술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누가 만들어냈는지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 간 자존심이나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의 차이, 겸손의 필요성, 그리고 가장 예측하지 못했던 천재성의 순수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그 어떤 완고한 회의론자도, 그 어떤 오만한 자존심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죠.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타카무라 히로시 교수님이 실험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어요. 번쩍이는 안경을 고쳐 쓰시면서 주변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깔끔하고 잘 정돈된 한국 연구소였지만 교수님의 얼굴엔 뭔가 실망한 기색이 아주 살짝 드러났어요. 이게 다인가 작게 중얼거리시며 흰 코트에서 먼지 하나를 툭툭 털어내시더라고요. 도쿄에서 여기까지 온 게 관광 때문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도 아니었대요. 로봇의 반응 속도 개선 기술이 여기서 개발됐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 분야에선 본인이 거의 선구자라는 자부심이 있으셨거든요. 교수님을 맞이한 건 김준호 연구원이었어요. 나이는 많아야 30쯤. 눈이 귀엽게 크고 살짝 긴장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타카무라 교수님, 저희 실험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예의를 갖춰 고개는 숙였지만 시선은 실험실 곳곳을 스치며 어딘가 깔보는 듯 했어요. 보고서 내용은 미리 다 보셨다더라고요. 그땐 보고 있는 내내 붉은 글씨로 너무 무모함, 기술적으로 가능성 낮음이라고 써놓으셨대요. 그런데요, 준호씨 팀이 준비한 시연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이라는 듯 교수님의 눈빛이 흔들린 거예요. 응? 하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시더니 아예 앞자리에 다가와 서셨어요. 준호씨가 설명하기도 전에 로봇이 정교한 몸짓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빠른 건 아니었고요. 마치 사람처럼 주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거였어요. 아무 예고 없이 떨어진 물체를 순식간에 낚아채고 뒤에서 불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리면서 경로를 수정했죠. 교수님의 입이 약간 벌어진 채 그대로였고 손에 들고 있던 메모장을 내려놓으셨어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조용함이 더 놀랍게 느껴질 정도였죠. 시연이 끝나자 연구원들은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다들 긴장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자료 다시 검토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준호씨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늘 위에서만 바라보던 이가 처음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린 순간이었거든요. 기대하지 않았던 인정.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될 줄 사실 그땐 우리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 교수님의 일정이 조금씩 늘어났고 방문은 단순한 평가가 아닌 협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세상이 조금은 다른 눈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했던 첫 장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늦은 저녁, 연구실은 고요했어요. 실험 장비들도 다 조용히 쉬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그런 사이 타카무라 히로시 교수님이 조용히 실험실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시던 교수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죠. 작업대 한쪽에 서 있는 허리 정도 높이의 로봇이었어요. 그 로봇은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안쪽 회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관절 사이에는 덜 맞물린 철조각들이 보였죠. 마치 공대 새내기 학생이 급하게 만든 졸업 작품처럼 보였어요. 교수님은 말도 없이 로봇을 바라보면서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김준호 연구원이 서둘러 다가와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빠르게 놀리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의 검은 배경과 하얀 글자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로봇의 눈이라 불릴 수 있는 작은 LED가 깜빡였죠. 이제 시작됩니다. 준호씨가 작게 말했어요.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첫 발을 떼더니 그대로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모두가 놀라는 순간 로봇은 갑자기 스스로 중심을 다시 잡고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완벽하게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약간씩 흔들리는 발걸음이었어요. 교수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의도적으로 넘어진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방금 상황을 학습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패턴을 분석해서 스스로 다시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외부에서 처리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연산이 본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설명을 들은 교수님은 천천히 로봇 쪽으로 다가가셨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입을 벌린 채 무언가 말씀하시려다가 그냥 멈춰 서시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는 듯 했어요. 30년 가까이 로봇공학을 연구하며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여겨졌던 직관이라는 걸 지금 눈앞에서 보고 계신 거였어요. 로봇이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변을 보고 느끼며 적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의 조용한 실험실 안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 아래 서 있는 그 로봇 하나 때문에 타카무라 교수님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만든 건 그냥 정확하게 움직이기 위한 기계였다는 걸 자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조잡해 보이는 로봇 하나가 그 누구도 구현하지 못한 진짜 학습하는 기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숨죽인 감동이 교수님의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이건 진짜다. 그날은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타카무라 교수님은 여느 때처럼 연구실에 홀로 남아 계셨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을 고민하더니 준호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 코드 좀 볼 수 있을까요? 준호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눈빛이 조금 흔들렸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는 교수님을 콘솔 앞까지 안내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구조랑 주석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열어놨어요. 교수님은 앉자마자 집중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손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느끼듯 코드줄을 차근차근 내려가며 가만히 눈길을 옮기셨어요. 중간중간 기술 문서를 꺼내들고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셨죠. 그 모습은 마치 무슨 비밀 지도를 해독하는 사람 같았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지도 몰라요. 연구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교수님은 여전히 코드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조용히 물으셨어요. 목소리도 낮았고 표정은 어딘가 놀란 듯 했죠. 이 알고리즘, 이거 만든 사람 누굽니까? 준호 씨는 다시 잠깐 멈칫했어요. 숨을 들이쉬고는 살짝 머쓱하게 웃었죠. 저희 팀에 한 명 있어요. 아직 정식 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요. 조금 특이한 친구예요. 패턴을 보는 방식이 저희랑 다르달까요? 타카무라 교수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으셨어요. 학생입니까? 준호 씨는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학생이라기보다는 예전엔 여기 미화원이었어요. 지금은 저희 팀에서 엔지니어로 같이 일하고 있고요. 박시우 씨라고 해요. 순간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미화원? 그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코드를, 그런 미려한 로직을, 규칙을 비틀면서도 단 한 줄도 어긋나지 않게 짠 사람이 미화원 출신이라니. 코드에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거든요. 평범한 엔지니어가 흉내내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 마치 코드가 살아있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 설계. 분명히 천재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교수님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친구 만나보고 싶군요. 그 말은 명확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투였죠. 눈빛엔 놀람과 동시에 경외감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을걸요. 이들 팀 안에서 가장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어느 날 잠깐 지나가던 복도 청소를 하던 사람이었을 줄은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곧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교수님도 놀라실 겁니다. 타카무라 교수님이 박시우 씨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조금 당황하셨어요. 연구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던 그 청년은 교수님이 생각했던 천재 프로그래머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헐렁한 후드티에 낡은 운동화, 깊게 눌러쓴 모자. 말수도 적고 시선도 자주 바닥에 떨어지곤 했어요.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개발자보다도 조용하고 어딘가 낯가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교수님이 한 가지를 물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로봇이 기둥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 왜 그렇게 설정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왼쪽으로 도는 게 더 안전할 텐데요. 그 순간 박시우 씨의 눈동자가 살짝 빛났어요. 고개를 살짝 들고 조용히 대답했죠. 오른쪽이 더 불확실해서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로봇은 더 많이 배워요. 그 한마디에 타카무라 교수님은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인공지능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지만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파격적이었어요.
불확실성을 학습의 기회로 보는 관점, 그건 기존 알고리즘의 틀을 완전히 뒤흔드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밤 교수님은 호텔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마음속이 뒤숭숭하고 복잡했죠. 지금껏 본 적 없던 방식에 의해 무너지는 자신만의 확신과 기준들. 내가 지금껏 너무 틀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타카무라 교수님은 그런 사람이셨어요. 원칙과 규율, 예측 가능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형적인 엔지니어. 그 정직한 길을 걸어왔기에 존경도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낡은 후드티를 입은 한 소년 같은 청년이 그분의 오랜 철학에 금을 내고 있었어요. 단순히 코드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박시우 씨는 마치 언어가 가진 리듬을 느끼듯 코드를 짜고 있었거든요.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의 흐름과 감각을 느끼고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시를 쓰는 사람처럼요. 타카무라 교수님은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실력만 본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너무 중시한 건 아니었나? 그저 미화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는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미리 재단해버린 적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시선이 열렸죠. 그날 이후 교수님은 자주 연구실을 찾으셨어요. 박시우 씨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로직을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셨습니다. 더는 누가 만들었는가 보다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은 만남 하나가 오랜 철학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죠.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일본 쪽 임원들한테서도 바로 연락이 왔죠. 언론 문의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준호 형 팀은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어요. 언론 발표는 나중에 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아직 검증 과정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확인하고 나서 공개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그들을 대신해 나섰어요. 바로 타카무라 교수님이요. 평소엔 말을 아끼는 편이던 분인데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로봇 회의실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수님이 딱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한국팀이 만든 시스템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접근이에요. 감정 기반 로직, 스스로 실수를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학습 방식. 우리는 그걸 오랫동안 웃음거리로 여겼죠. 하지만 지금 그들이 만든 결과를 보면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룸 안이 조용해졌죠.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고 몇 사람은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감정이야. 우린 숫자와 알고리즘이지 하면서 말이죠. 근데 정작 그 웃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는 뭔가 찜찜한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타카무라 교수님은 일본 로봇계에서 거의 전설 같은 사람이거든요. 한번 정한 판단은 좀처럼 바꾸지 않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런 분이 직접 고개를 숙였다면 그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다들 겉으로는 티 안 내면서도 속으로는 진짜 뭔가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말만 들어선 판단 못 내리겠다고요. 그래서 결국 진짜 시험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단순한 말이나 회의 자료 말고 무대 위에 로봇을 올려놓고 직접 보여줘야 하는 시험 말이에요.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더는 변명할 수 없게 말이죠. 그제야 사람들은 느꼈어요. 지금 상황이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기존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타카무라 교수님의 한마디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죠. 공개 시연은 정말 순식간에 결정됐어요. 한국팀이 만든 실험용 유닛과 타카무라 박사의 최고 로봇이 맞붙는 자리였죠. 장소는 도쿄 대학교 대강당.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몰려왔고 관중석은 사람들로 꽉 찼어요. 전광판 아래 커다란 무대엔 언제든 재난 상황을 재현할 수 있게 전동장치랑 각종 센서들이 설치돼 있었고요. 첫 번째 과제는 붕괴 중인 복도를 빠져나가는 임무였어요. 복도는 일부러 무너지게 설계돼 있었고 양쪽 벽에서 파편과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왔어요. 두 로봇은 놀랄 만큼 유연하게 작동했죠. 살짝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금세 자세를 바로잡고 장애물을 피해 앞으로 나아갔어요. 관중석에선 박수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과제가 진짜였어요. 말 그대로 두 번째 미션이 분위기를 바꿨어요. 이번엔 짙은 연기와 구조물이 붕괴되는 환경이 더해졌고 센서들이 오작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갑자기 시야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열감지나 거리 센서가 오류를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관중들 다 보고 있는데 한국팀 로봇이 멈춰선 거예요. 다들 조용해졌어요. 어떤 기자는 고장났나? 라고 속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로봇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가슴 쪽에서 작은 드론 하나를 꺼내서 띄우는 거 있죠. 전부가 놀라서 숨을 멈췄어요. 드론이 뿌연 연기를 가르며 쭉 앞으로 날아가더니 3초도 안 돼 위치를 파악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제야 로봇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계획 밖의 행동이었어요. 원래 프로그래밍된 경로 정확이나 센서 기반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도구를 쓴 거였거든요. 사람들 다들 입을 막고 있었어요. 작은 웅성거림만 들릴 뿐 대부분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중 제일 당황한 사람은 타카무라 박사님이었을 거예요. 뒤에서 그분 표정을 슬쩍 봤는데요. 완전 굳어 있었어요. 평소 잘 웃지도 않던 분인데 이번엔 진짜 말없이 입술만 꽉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가슴 깊은 데서부터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죠. 그 순간 저도 느꼈어요. 이제는 기계가 아니라 진짜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걸요. 반복 훈련만 잘 시켜 만든 로봇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존재였어요.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본 느낌이었달까요.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누가 이겼는지 마킹하는 판정도 관심 없었어요. 모두가 알았어요. 지금 무대 위에 있던 로봇 한 대가 우리가 생각해온 기준을 완전 바꿔버렸다는 걸요. 그때 타카무라 박사님이 기자의 질문에 겨우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점점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어요. 마치 새로운 시대가 문을 연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을 놓친 사람이 얼마나 아쉬울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시연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다들 정신이 없더라고요. 마치 벌집 건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로봇의 알고리즘이 어땠는지, 누가 이 설계를 했는지, 특히 그 청소부가 진짜 개발자 맞냐며 확인하느라 난리였죠. 그때 박시우 씨는 무대에 서 있었어요. 조명 아래인데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기자 하나가 앞으로 나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개발자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로봇을 만든 거죠? 조용했어요. 시우 씨는 마이크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전 그저 로봇이 저처럼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말이 없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도 잠깐 멎었고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마음이 찡했달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타카무라 박사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시우 씨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떨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자네는 그냥 질문만 던진 게 아니야, 시우. 자네 덕분에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걸 깨달았네. 그러고는 고개를 아주 깊게 숙여서 절을 하셨어요. 큰 무대 위에서 온 세상에 카메라가 돌고 있는 그 순간의 말이에요. 순간 듣고 있던 사람들 전부 숨소리까지 멈췄어요. 누가 누구의 나라 사람인지 그런 얘긴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무언가 새로운 걸 본 듯한 눈이었죠. 누구나 느꼈을 거예요. 오늘은 기술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어떤 울림을 갖기 시작한 날이라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은 키보드를 붙잡고 밤새 씨름했던 그 소년 박시우가 혼자만의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 진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요. 천재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빛나는 박사 칭호나 거대한 연구소가 없어도요. 그냥 그 마음 하나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마음 하나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했어요. 박시우는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비밀은 코드에 있던 게 아니라 믿음에 있었던 거라고요.